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지구 탐구 생활이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지구 탐구 생활들도 너무나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 지구 탐구 생활이 재미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동원 군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 지구 탐구 생활에서 우리 동원 군이 들꽃이라는 노래를 무반주로 선보였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찌나 좋던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리뷰를 보시면서 제가 느꼈던 즐거움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전에 우리 동원군 브랜드 평판 올라가야 되니까요. 댓글에 정동원 이름 석자 써주시고 시청하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즐거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힘들어 죽겠다. 뭐 차원에서 탐구 생활이야. 일단 울면서 나도 졸려서. 아니 여러분, 몽골에서의 스케줄을 보니까 정말 빡세죠. 저는 동원군이 몽골에서의 체험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도네시아나 다른 곳에서도 고생은 했지만요, 몽골에서만큼 이렇게 타이트하게 체험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원군 얼굴 보세요. 재미있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얼굴을 보면 즐거움이 가득하죠. 여러분, 전 진짜 지구 탐구 생활을 보면서 또 동원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삶은 굉장히 바빠요. 현대인들의 삶이 원래 그렇겠죠.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 눈 뜨면 다시 출근할 시간이에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집에서 잠만 자는 형태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 동원군이 진행하는 지구 탐구 생활을 보면 저러한 삶도 있지,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삶의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것을 피부로 느껴가는데요. 정말 지구 탐구 생활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배님은 촬영 중간중간에 계속 주무셨다. 아니 여러분, 동원군 센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원군이 이경규 선생님은 촬영 내내 주무셨다고 하니까 이경규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모습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동 부자의 케미가 정말 이 프로그램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겨울에는 하면 죽어. 여러분, 그리고 캐시미어 채취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몽골 분들도 이걸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군과 이경규 선생님이 캐시미어 채취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캐시미어가 왜 비싼지 알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기계가 막 찍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요. 저렇게 첫 번째 단계가 염소한테 채취를 한다는 거, 그리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손수 채취한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안 아픈가 봐요, 근데. 아니, 그런데 화면에서 염소의 모습을 보니까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아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경규 선생님이 캐시미어 채취하는 방법을 터득하셨더라고요. 저렇게 엉킨 털을 억지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저 갈고리 형태의 빗으로 살살 긁어내듯이, 그렇게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염소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염소가 순한지 가만히 있네요. 자, 이렇게 염소 털이 가공이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멋진 의류로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캐시미어 제품을 입을 때 조금 감사함을 느껴야겠어요. 저렇게 손수 작업해서 가공이 된 다음에 우리 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대할 때 조금은 더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몽골 어머님이 참 유쾌하시더라고요. 이경규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통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장면이기도 해요. 이 부지런하지라면은 이 유목민 생활도 못하겠네. 이경규 선생님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유목민 생활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동원군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몽골에서 저렇게 캐시미어를 채취하고 소똥도 푸고 마일도 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그렇게 바빠 보여도 조금은 나태하게 게으르게 해도 괜찮은 일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원군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서울에서 가수로서 활동할 때 조금 귀찮고 나태하게 안 했던 일들이 이들에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돌아가서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때에 게으름, 나태함을 버려두고 이들처럼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우리 동원군이 이경규 선생님 옷에 털 붙은 것을 떼어 드리니까 이경규 선생님이 염소 흉내를 내시잖아요. 저는 이경규 선생님이 사실은 제 세대의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탐구 생활을 통해서 이경규 선생님을 쭉 뵙다 보니까 아, 참 인간적인 매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권위주의보다도 방송을 위해서 본인의 망가짐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구나. 참 정이 가는 분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동물을 무서워하니? 아니, 여러분, 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아기 염소 맞죠? 아기 염소를 안고 이렇게 턱을 내주어 주시면서 뽀뽀를 하고 계셨는데요. 처음에 이경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원군에게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줘보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턱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시범을 보이다가 물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염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양은 아랫니가 윗니가 없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다 있나요? 깨물었을 때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짐승들을 다룰 때는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규 선생님은 워낙 동물들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물리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양이군요. 자,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이 떡볶이를 만들고 계십니다. 올려. 아니,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이 정말 사랑을 담아서 열심히 만든 떡볶이를 옮기다가 저렇게 흘려버립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바다 쏟아부니까 인생 끝이야. 아니, 그런데 이경규 선생님이 정말 예지력이 있으신가 봐요. 가다 흘리면 너 끝이야.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 동원군이 가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행동이 정말 재밌어요. 아이고, 우리 동원군 아까워가지고 하나 주워 먹네요. 여러분, 저는 동원군의 이러한 모습들이 참 정이 갑니다. 아이고, 손가락 쪽쪽 빨아먹는 거 보세요. 그런데 한편 이경규 선생님은 이 일을 모르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사건을 덮네요. 여러분, 진짜 저 모습이 참 뭐랄까요, 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사고를 치고 나서 어른들한테 혼 안 날려고 말끔히 치워놓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다들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에게는 비밀로 해야 될 일들이 저렇게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이경규 선생님이 방송에서 보시고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요? 떡볶이 안 먹어? 떡볶이 먹어. 자, 이렇게 이경규 선생님은 모르시고 들어가시네요. 맛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떡볶이가 맛있나 봐요. 여러분, 저는 떡볶이를 맵게 해서 먹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단짠단짠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설탕도 적당히 좀 들어가줘야 되고 살짝 맵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 분식집 떡볶이 아시죠? 그리고 떡도 맛있지만 오뎅도 더 좋아하고요. 여기에 라면 사리도 같이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 방송 찍고 라볶이 좀 해서 먹어야겠네요. 제가 지구탐구 생활 덕분에 살을 못 뺍니다. 역시 어디든지 맥혀. 그래, 이경규 선생님이 그 눈동자를 막 빨리 돌리시잖아요. 저는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잘 안 됩니다. 또 행복한 거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족들이 생기고 있어서 행복해요. 패밀리.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좀 울컥했어요. 우리 동원군이 어떤 게 가장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족들이 생기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원군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동원군이 어떠한 인생을 거쳐왔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이 말이 저는 살짝 울컥거리더라고요. 동원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몽골에서의 가족도 있지만 우주총동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원군의 가족입니다. 물론 알고 있겠죠? 우리 어머님이 동원군과 이경규 선생님이 떠나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구탐구 생활 제작진 여러분들이 각국의 가정들을 너무나 섭외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식이 없고 저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가정들을 어찌나 저렇게 잘 섭외하는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동원군,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뜨겁은데 구겨진 들꽃 하나가 태웠소. 여러분 박수 보내자고요. 아니, 그런데 동원군이 지금 음정을 살짝 높게 잡았어요. 반주가 없다 보니까 음정을 살짝 높게 잡았는데 목에 핏대가 서가면서 열창을 했습니다. 캐시미어에 이어서 들꽃이라는 노래가 참 좋게 들리네요. 저곳에 있는 몽골 분들도 다 우주 총동원이 되어버린 듯한 그러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죠. 동원군의 노래에는요, 소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가수들이 나오죠. 그리고 노래들도 어찌나 그렇게 다들 잘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가수들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동원군의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쫙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동원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도 노래 잘하네, 딱 거기까지인 가수가 있고, 노래 스킬이 조금은 부족해도 저 가수 노래가 내 마음을 사무치게 한다, 이러한 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원군은 댄스면 댄스, 외모면 외모, 가창력이면 가창력, 많은 것들의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가수입니다. 자, 모두가 박수를 치죠. 발직량은 얼마나 동원이 형이 멋져 보였을까요? 감동을 다들 받으셨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요. 아니, 다들 이렇게 정이 많으세요. 바이바이. 이렇게 몽골 소녀도 우주총동원에 가입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몽골에서의 가족들의 사진이 나오게 되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이렇게 그림 같은 곳을 떠나게 됩니다. 뭔가 아쉬운 느낌도 사실 있었죠.
이제는 여러분 웰컴 투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실크로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참 많이 기대도 됐어요. 참 동원군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조금은 낯선 나라들을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을 간다거나 영국을 간다거나 프랑스에 간다거나 이랬으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특별함이 조금은 떨어질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 가지, 인도네시아 가지, 몽골 가지 이러니까 아, 이 나라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한 100명 정도 이번에 갔을 때 호응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동원군이 100명의 미인들과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 이 모습도 귀여웠습니다. 아살라말라이쿰. 아살라말라이쿰. 우리 동원군이 이제 세계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국의 언어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동원군의 모습도 점점 더 용기가 가득 찬 모습, 당찬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괜시리 대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규동 부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서 가이드 해주실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분의 화법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코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말투가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이분의 말투를 조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집도 사셨어요. 또 간식도 사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투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저는 14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14년 동안이나 거주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웃겨. 자, 이렇게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숙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행 갔는데 숙소가 불편하고 시설이 안 좋으면 이거 피곤해지거든요. 그런데 야, 호텔에서 저렇게 널찍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제가 속이 트이더라고요. 심심해서 저를 때리신답니다. 아니, 이경규 선생님이 진짜 동원군을 잘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이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육개장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자세부터 다르시죠. 너무 좋아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외국에 나가서 한식을 먹게 되면 이게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가 없으면 이렇게 음식이 좀 느끼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야.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한인 식당에 가가지고요, 콩국수를 먼저 먹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콩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우리 동원군도 고소해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콩국물 좀 주문 좀 해야겠네요. 와. 아니, 여러분, 저 식당이 육개장을 잘하나봐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동원군이 저렇게 놀라나요? 지금까지 리액션 중에 가장 좋은 리액션 아닌가요? 동원군이 손까지 입으로 가져가면서 놀라는 리액션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야,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우즈베키스탄 가시는 분들은 저 식당 무조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생. 야, 우리 동원군 잘 먹는 거 보세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밥까지 다 말아가지고 맛있게 먹네요. 뭐다 하셨고요. 우리 동생들은 다 계란해 주셨고요. 부모님들도 집 만들어 주셨고.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존칭을 많이 쓰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조금 헷갈리는 그러한 화법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분의 말하는 느낌이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이번 분도 너무나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잠깐 쓰러졌습니다. 장진배 씨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 야, 코빌 씨가 한국에서 일하실 때, 이불 공장에서 일하실 때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장진배 씨라고 하는 분이 코빌 씨의 병원비와 차비까지 이렇게 챙겨주셨다고 해요. 참, 여러분, 저는 한국 분이 이러한 사랑을 나누셨다는 거,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 야,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장진배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중학교를 나왔지만 다른 외국인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진배 선생님은 수술비도 대납해 주시고 차비까지 챙겨주시는 이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비가 100만 원이나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 때 장진배 선생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이렇게나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구탐구 생활에 나와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다, 한국은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국격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경제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국격을 높여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해요. 제가 어떠한 나라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와 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국격은 굉장히 사람들이 낮게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미개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진배 선생님처럼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품격이 있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에요. 나타났으면 연락 좀 주세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사랑이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랑이 몇 년 뒤 또 언젠가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미담이 흘러나오는 거, 저는 참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자고요. 그리고 동원군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러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많으면 좋습니다. 잘 벌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 방향성이 조금 꼬이게 되면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흐름이 사랑으로 간다면 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동원군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이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체리가 유명한가 봐요. 제가 체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야, 우즈베키스탄에 체리 먹으러 가야겠네요. 되게 착하지 않디? 아, 착해요. 이제 네. 나랑 비슷하지 않디? 아니, 두 분의 대화가 점점 재밌어지죠. 이경규 선생님이 코빌 씨를 너무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동원군에게, 동원아, 코빌 너무 착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원군이 응? 이 물음표를 띄우죠. 네. 예. 저렇게 예라고 대답하네요. 우리 동원군이 이경규 선생님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고려인을는 모르잖아. 아, 저 똑똑해서 이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상당히 많이 산다고 해요. 사실 고려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해드리자면, 우리 민족 중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정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됐냐? 힘이 약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보세요. 한반도가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남한 북한으로 또 싸우고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민족은 아픔이 많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너무 똑똑해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들은 싸우지 말고 좀 하나로 뭉쳐서 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나게 한번더 그렇지, 그거야. 어머나? 잘하네? 어머나? 잘하네. 여러분, 우리 동원군의 노래가 자주 나오니까 전 더 좋더라고요. 아니, 동원군 앞으로 지탐생 할 때 적어도 한 곡씩은 불러주세요. 우리가 우리 동원군의 노래를 듣고 매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원군의 이렇게 솔직 담백한 다큐멘터리적인 예능적인 모습을 좋아하긴 해도 동원군의 노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 가수입니다.
아니 이경규 선생님이 동원군의 노래에 한 번씩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의 직업이 뭐였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업을 볼 때 이렇게 잘했어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이네요. 여러분 동원군의 지구탐구 생활이 이렇게 딱 끝이 나게 되는데요. 너무 짧아요. 1시간 이상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정동원의 라이브 쇼 커밍 순이라고 나오죠. 야 여러분 이제 지탐생에서 동원군의 라이브가 계속 나올 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낙이 있어야 되는데 제 낙 중 하나는 지구탐구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앞으로도 우리 동원군의 지구탐구 생활 또 노래들을 리뷰 분석을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조금은 느려도 인내해 주시면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가 열심히 성실하게 리뷰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